말씀드린 다운로드 수를 넘어서 실제 유저를 영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년 전에 비슷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길었다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간략하고 짧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좀 자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젠다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바일 앱의 챌린지, 그러니까 마켓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잡한 시장과 분열된 시장, 그리고 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픽스 솔루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경험했던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가지 팁,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실사용자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인 좀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는 좀 참여도가 높은 신규 유저를 찾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불을 하는지, 등록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데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랭크를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면은 사용자를 영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앱들도 많고 비슷한 경쟁자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넘어서 신규 유저 확보. 그러니까 다운로드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 2달 이후에 보니 실사용자들은 거기에 대비 5%,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지불을 했는데도 볼까 RP든지 ROI는 굉장히 미비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비용을 유지하면서 신규 유저를 대량으로 확보하는가, 이런 데서 많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높은 앱스토어 랭킹은 높은 다운로드 볼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다운로드 속도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랭킹을 하는 이유는 진성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랭킹에서 노출을 하여서 진성 유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를 하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측정하기. 어떻게 하면은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든지 어떤 캠페인을 운영했든지 간에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 모든 것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지금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마케터는 이제 저희가 되겠죠.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앱을 마켓에서 이제 출시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고객까지 다가서는 부분에 있어까지는 저렇게 많은 것을 거쳐서 결국에는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기만 해도 애널리티크부터 보시는 네트워크부터 광고, 대행사부터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업체들과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고객에게 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고 실사용자를 영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현재 마케팅 생태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색깔들이 다 특정 네트워크인데요. 보시겠지만 특정 월에서부터 지금 약 1년 사이에 네트워크의 지출이 이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의 네트워크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저희가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마케팅을 지출이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적어졌죠. 그만큼 모바일 생태계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A 네트워크가 아니면 A 광고 방식이 6개월 전에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그런 방법일 수 있는데 6개월 이후에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거는 어떤 흐름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서는 유저를 사용자를 영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겪는 어려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트래킹 방법과 서비스, 다수의 매트릭, 뭐 어디 곳은 CPC, 어느 곳은 CPA, 어느 곳은 CPM으로 가공되고 어떤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만큼 노출을 해줬습니다. 어디 곳은 이만큼 설치를 해줬습니다. 어느 곳은 얼만큼의 뭐 클릭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 다른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각 네트워크나 아니면 각 광고 그 회사에서 그 석세스를 이제 측정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최저가층.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정말 뭐 이거 그 트래킹도 최적화해야 되고 네트워크에 구매하는 비용도 최적화해야 되고 그리고 뭐 분석도 최적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최적화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다수의 타겟팅에서 얻는 분할된 지식,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로 묶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지역별 타겟팅, 어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게임에 따라나 아니면 앱에 따라서 이렇게 다수의 지역별 타겟팅이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실시간 측정을 안 하다 보면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 앱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출시가 잘못되고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죠.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왜 통합된 시스템이 필요한가? 퍼포먼스 최적화는 100%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하나의 수치든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그 매트릭 밑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퍼포먼스는 모두 다 데이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누가 얼마큼의 금액으로 뭐 인앱 퍼처스나 아니면은 뭐 구매를 하고 있는지, 몇 퍼센트가 그리고 몇 명이 실질적으로 몇 아이디가 실제로 등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트래킹 방법과 데이터를 퀄리티를 통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합한 인풋 통계를 네트워크별이 아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층에서는 각 네트워크별로 이 네트워크는 이쪽 사용자 베이스나 데모그래픽을 나타내고 이쪽은 인풋 통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캠페인을 다 운영을 했었을 때 우리의 앱은 이 퍼센테이지는 이 데모그래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이만큼이 많고 그 다음은 이만큼이 많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액세스와 최적화는 효율을 보장합니다. 한마디로 애널리티컬 툴이라든지 분석 툴을 까진 다음에 캠페인을 운영한 다음에 모든 캠페인이 집행이 한 달 후에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 이건 됐고 이건 안 됐고 이건 저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비용은 소비가 되어 있고 이미 출시는 실패를 했던지 성공을 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성공을 정말 하려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보고 어떤 건 되고 있고 어떤 건 안 되고 거기에 맞게 조율을 해 나가면서 어떤 네트워크는 더 사용을 하고 어디는 더 구매를 하고 어디는 비용을 더 쓰고 어디는 비용을 쓰지 않고 하면서 배워가면서도 또 비용을 과소비하지 않고 정확한 데 사용을 해야지만 결국 캠페인이 끝났었을 때 뭐가 됐고 뭐가 안 됐지만 안 된 것에 비용을 더 많이 소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퍼포먼스를 충족하기 하면 각 네트워크의 가장 트래킹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느 곳은 CPC를 하고 어느 CPM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네트워크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만 가장 효율적이다. 어느 곳은 여러 가지 상품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CPA, CPC, CPI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CPC가 가장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아셔야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돌아왔었을 때 모든 네트워크는 같은 매트릭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네트워크별로 그리고 그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를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어디는 CPC로 퍼포먼스 측정하고 어디는 CPI로 측정을 했는데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매트릭을 점하시고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앱 마케팅의 단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앱 퍼블리셔, 그러니까 개발사나 아니면 앱 퍼블리셔 앱을 이제 만드는 업체겠죠. 그 다음은 트래픽입니다. 트래픽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말하는 흔한 광고 네트워크들이죠.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밀레니얼, 정태, 유목이, 뭐 한국에서는 뭐 에드팝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넥세스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곳을 다 일괄적으로 뭐 에이전시를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든 네트워크를 가셔서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색깔 있는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때도 같이 어느 날은 아이애드가 최고로 효율이 좋은 날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은 구글이 가지고 아이애드가 가장 나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를 다 고려를 하고 그걸 아시면서 어디는 오늘 투자고 어디는 뭐 비교하자면 약간 뭐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이게 좋고 가장 핫하고 이거 어느 날은 가장 좀 안 좋고 어느 날은 뭐 굉장히 낮은 금액의 투자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입할 수 있고 어느 날은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광고 트래킹인데요. 모바일 광고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많은 트래킹 툴들이 나와 있죠. 뭐 해소포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툴은 원하시는 어떤 부분을 제공하고 어떤 툴은 또 어느 부분을 제공 안 하고 어떤 툴은 어떤 광고 네트워크와 그 저희가 말하는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집행할 수 있고 어느 곳은 안 돼 있고 그러면 네트워크를 트래킹 기술을 3-4개를 동시에 다 쓰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떤 네트워크는 해석 코스를 해야지만 뭐가 되고 어떤 거는 다른 뭐 트래킹 그 툴을 사용하지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아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이제 마케팅 분석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트래킹 기술을 써서 그 데이터에 이제 오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나왔고 뭐 어디를 타겟팅했었을 때 어느 데모그래픽이나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보시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측정하는 이런 그 툴들이 많은데 다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네트워크별로 호환되는 것이 다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매니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요. 최적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캠페인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랬구나, 우리가 실패했구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는 잘했고 여기는 잘 안 했구나. 하지만 비용은 다 이미 뭐 예산에 뭐 10만 불이 됐던 뭐 1억이 됐던 이미 사용을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 이미 늦었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통합이 돼서 다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어야지만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관리를 하는 파트너가 필요하신 거죠. 모바일 생태계 전체를 다 활용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앱에 뭐 어떻게 보면 푸드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 단계에 대한 것에 가장 좋은 것이 효율적인 무엇이고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어떤 것이 어떤 그 앱에 따라서 성격이 가장 맞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이 앱과 이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같은 앱이 미주와 한국과